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끈형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건축사로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의 생활 근무 환경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 건축사님이시죠. 그분이 저에게 바라는 건축사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서 건축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조금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예술가적인 그런 성격,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소장님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소장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세요. 너가 건축사로서 협력업체들 그리고 관공서들과의 그런 협의들 보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항상 독일에는 짜이흐너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짜이흐너라고 해서 영상의 뒤편에 보이시는 도면 같은 거 있잖아요. 3D로 저런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런 것들, 도면들, 계획 도면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 직원분이 계신데,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지만 제가 협력업체들 관리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그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짜이흔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장님은 항상 저한테 외부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하셨고,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사실 이게 어렵고, 그리고 사실 실무 일을 한국에서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협력업체들 중에서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전화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공사 현장에 공사 감독관 같은 경우도 건축사 사무소의 직원이 전화를 하면 별로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은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자는 항상 같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페널티는, 저는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저랑 직접적으로 대화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당연히 이젠 협의를 당연히 봐야 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랑 협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건축사 사무소와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당연히 페널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저도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은, 제가 건축사로서 한국이든 아니면 외국에서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외부의 관계를 계속 형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소방부터 해서, 아니면 하우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설비 회사들, 그런데 도면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검토를 받고, 그리고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협의 본 것들을, 통화가 끝나고 나서 협의를 봤던 것들을 또 메일로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해요.
사실 독일이란 나라는 건축사로서 뭐 살기 위해서 건축사의 라이센스 자체가 물론 시험이 없고 뭐 자격이 되면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증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해왔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혼자서 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전화를 해서 협의나 회의를 하는 일들이에요. 오후에는 물론 이제 도면을 좀 그릴 시간들이 있는데, 출근하자마자 바쁘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독일에서 보통 엔지니어 사무실, 흔히 이제 그 건축 설계와 관련된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설비 회사들, 그리고 뭐 공조기 관련된 그런 회사들, 이런 업체들은 보통 아침 출근이 7시부터 해서 오후 4시나 아니면 뭐 늦게 하는 사무실은 5시 정도 해서 이렇게 다들 근무 시간이 조금 이르게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도면을 그리고 보내주면 보통 대부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통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협의를 보려면 제가 8시에 출근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9시에 출근하더라도 출근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수정사항이나 고칠 것들을 도면을 보고 체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항상 전화기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축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 많은 이제 건물을 이쁘게 디자인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실제로 실무에 가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정작 제일 중요한 본질은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디자인을 하는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축사라는 직업 자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약을 주는 어떤 그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건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각종 설비나 그리고 구조나 아니면 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큰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엔지니어들하고 계속 협의를 본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계속 건축주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어져 있는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죠. 그 업체에서 모든 결정을 하니까 그 업체가 결국에는 계약자이기 때문에 설비적인 거나 구조적인 거나 아니면 건설회사에서 시공상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을 원하면 그거를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적으로 또 문제점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다음에 건축주에게 제시를 하게 돼요. 통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들 통해서 설계가 이렇게 변경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괜찮겠냐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나서 설비회사랑 건설회사나 이런 여러 협력업체들한테 도면을 주면서 변경을 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들이 제가 출근해서 대략 뭐 한 1시간 남짓, 1시간 동안에 움직였던 모든 행동들의 기록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했던 그 일정들, 뭐 이메일 썼다든지 누구랑 통화했다라든지 뭐 협의해온 내용들, 그리고 뭐 제 책상 위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책상 위의 펜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일 가는 빵집에서 주시더라고요, 서비스로. 그분은 남자였어요. 자동차 모형. 사실 이 차만 아니었어도 저는 할부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오늘은 사표를 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일단 차를 바꾸세요. 할부를 뭐 한 포르쉐 이런 거 사가지고 뭐 할부를 한 60개월은 일단 달아놓으면 절대 그런 마음을 못 먹으실 거예요. 농담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